네,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수능 영어에 빛이 되어줄 김범구입니다. 자, 오늘 TCC는요, 여름방학이죠,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이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의 반이 지났고, 이제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4달 공부하시면, 수능이 임박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딱 한번 전환점을 찍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입시에서 2막에 이제 들어가는 시기다 보니까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 뭐 영어는 특히나 그런 경우들이 많죠.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사실 뭐 겨울이나 3, 4, 5월까지는 영어 공부를 많이 못했었는데 이번 육모를 보니까 영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 하는데 저 늦지는 않았겠죠? 뭐 이런 질문들 사실 뭔가 어떻게 보면 좀 격려와 위로를 원하는 그런 문의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요즘에. 그죠? 그래서 요 타이밍에 제가 딱 하반기 커리큘럼도 소개를 해드리고 늦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쭉 영상 보시면서 아 나는 이제 앞으로 여름에 이걸 해야 되겠다 뭐 저걸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의 플랜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듣다가 좀 커리큘럼 관련해서 뭐 학습 플랜과 관련해서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게 있다면 Q&A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나 이제 답변해 주시는 조교님들께서 열심히 고심해서 이제 커리큘럼을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남아있는 커리큘럼이 몇 개 없어요. 지금 제가 수능 기준으로 거의 모든 강좌 촬영이 이미 다 끝난 상태고요. 딱 2개 남았거든요. 제 하반기 커리큘럼에는 딱 대표적으로 2개가 있는데 쉘터 백제 그리고 에이펙스 모의고사 이렇게 2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얘네 공통점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비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출 분석은 실루엣, 루미너스, 슈퍼노바까지 해서 완전히 끝이 났고 럭스 주간지까지 포함하면 절대평가 전환 이후에 모든 기출 문제들을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접했을 거야. 그죠? 비기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출 분석이 끝난 친구들이 동일한 출제 패턴을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그런 이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가 문제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좀 예스러운 문제들은 많이 제외를 할 거고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평가원 시험에서 보였던 패턴들 있죠. 그런 패턴들이 주로 들어있을 거고 EBS 연계, 간접 연계죠. EB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진 않을 거고요. 소재만 비슷하게 연계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EBS를 따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수특 영어, 수특 영독, 그리고 수능 완성까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이렇게 주간지나 자체 컨텐츠에는 EBS 연계를 다 포함을 시켜 놓습니다. 그죠? 이렇게 3가지는 이 두 녀석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이점을 조금 짚어드리자면 쉘터 백제 같은 경우에는 부제가 하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10문항짜리 10회가 들어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총 100문항이 이제 제공이 되는 거고 주제나 뭐 추론, 빈칸 추론, 의미 추론, 어휘 추론, 뭐 순서 삽입, 어법 등등 해서 이렇게 핵심적인 유형들이 있죠. 저희가 기존의 루미너스나 실루엣이나 슈퍼노바에서 다뤘던 그 핵심적인 유형들 10문항씩 해서 10세트로 하프 모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모 전에 공부를 하시기를 권장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7월 초에 개강 예정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펙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풀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듣기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성우분들로 항상 제가 섭외를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참고를 하시고 에이펙스 모의고사는 시즌이 2개가 남았습니다.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구모 대비로 3회 진행될 예정이고요.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수능 대비 파이널로 8회 진행될 예정이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중순쯤에 개강 예정이고 요놈 같은 경우에는 구모 이후인 9월에 개강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하반기 커리큘럼을 쭉 성실하게 따라오실 분들의 경우에는요. 구모 대비로는 쉘터, 백제, 그지? 그 다음에 에이펙스 모의고사 시즌 1 이렇게 2가지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수능 대비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모 이후에는 한다면 에이펙스 시즌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시기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봉투 모의고사고 시기에 딱 대비하도록 우리가 제공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구모 이후에 만약에 재고가 소진되면 이제 재입고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시즌을 골라주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하반기 커리큘럼이고 앞선 컨텐츠들을 얼추 잘 끝내왔다 하는 분들이 계속 따라오시면 되는 컨텐츠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제 막 시작해요. 저는 아직 기출 분석이 안 끝났어요. 저는 아직 기본기가 많이 부족해서 자체 컨텐츠를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저희 비기출을 보는 이유는 기출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난 친구들이 계속 비슷한 패턴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직 기출 분석을 못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기출 분석을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늦어졌다고 해서 너무 뭐랄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나만의 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비유를 하자면 모든 세상에 있는 국가들은 저마다의 시차가 있잖아. 그죠? 서로 시간대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수험생도 똑같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지금 해야 되는 급한 것들은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제 뭐 기출 분석을 뭐 제외하고 갑자기 하반기 커리큘럼부터 따라가면 되나요? 그건 전 아닌 것 같고요. 실루엣, 루미너스 정도까지는 저는 필수 커리라 생각을 하고요. 슈퍼노바는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면 실루엣은 주제 독해입니다. 주제 독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독해를 할 때 알아야 되는 게 주제를 찾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주제 독해를 가장 먼저 수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루미너스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루미너스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추론이면 추론, 순서 삽입이면 순서 삽입,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유형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강좌 개설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미 추론, 빈칸 추론, 어휘 추론 이런 추론형 문제를 풀고 싶다. 추론편을 들으시면 되고 순서 삽입의 출제 포인트를 알고 싶다. 순사편을 들으시면 되고요. 기타 유형은 요약문이랑 무관한 문장 그리고 장문 독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를 틀린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들으시면 되고 좀 세분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본인의 약점 유형을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슈퍼노바인데요. 슈퍼노바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라 돼 있죠. 빈칸이나 순서나 삽입 문제들 중에서 고난도인 애들만 따로 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루미너스에는 초고난도 문제들은 좀 제외돼 있어. 초고난도라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정답률이 10에서 20%대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오답률 상위 한 3등 정도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틀려도 1등급을 내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는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들으면 되는 게 슈퍼노바입니다. 고난도 빈순삽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출 분석인데 제가 권장하는 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권장해요. 실루엣이랑 루미너스는 제 커리큘럼을 따라오는 친구분들이라면 웬만하면 좀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내내 얘기하는 풀이 전략들의 거의 본질이 이 두 과목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 두 강좌는 꼭 수강을 하시기를 권장하고 슈퍼노바는 나는 진짜 엄청나게 안정적인 1등급을 원한다. 뭐 최소한 95점, 97점 요 정도 이상을 원해요. 그래야 수능 때 뭔가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렵게 나와도 난 1등급을 무조건 받아내야 돼 하는 분들은 슈퍼노바까지 들어오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루미너스까지만 수강하셔도 괜찮다. 그 얘기를 일단 먼저 한번 좀 드릴게요. 그리고 어법, 기출분석 요것 또한 저희가 이제 자체 컨텐츠에서 어법을 계속 할 건데 기출이 항상 우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법 기출분석은 오라클이라는 강좌에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총 10강짜리입니다. 되게 짧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솔직히 일주일이면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단타로 단기간에 치고 빠지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 지금 약간 영어가 막 독해고 뭐고 사실 좀 눈에 안 들어오고 좀 지겹다 하는 분들은 그냥 어법으로 살짝 빠졌다가 돌아오는 것도 방법이야. 그죠? 단기간에 뭔가 치고 빠질 수 있는 컨텐츠를 원해요 하는 분들은 이제 오라클 요거 듣고 나서 하반기로 넘어오시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개념 설명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풀이를 이제 쉘터 백제나 에이펙스에서도 할 거긴 한데 어법을 여기만큼 자세하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오라클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다는 전제하에 수업이 진행될 거니까 이것 또한 사전에 미리 좀 대비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독해고 어법이고 다 지금 필요 없고요.
문장 해석부터 안 돼요 하는 분들 있죠. 소위 말해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다, 베이스가 좀 많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시기에 문포독 수강해도 안 늦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늦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물론 작년 11월, 12월에 냈던 커리큘럼이다 보니까 이걸 올해 7월에 듣는다. 늦었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늦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최고의 결과를 내겠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안중에 있으면 안 돼. 그죠? 이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난 틀렸어. 나 이제 절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야. 이런 약간 극단적인 마인드로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입시는 최선의 과정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앞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온 과거를 자꾸 돌이키시면 안 돼요. 아, 왜 겨울에 안 했지? 왜 봄에 안 했지? 아, 왜 이거 아직도 난 영어를 안 잡아놨지? 왜 이렇게 게으르지? 라 생각하지 말고 지나간 거 되돌릴 수 없잖아. 그럼 일단 오케이 인정. 그러니까 이전까지 공부 열심히 못했어. 맞아. 그 인정해. 근데 이제 앞으로 100몇십 일이 남아 있잖아요. 그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래야 최선의 과정을 보낼 수 있지. 지금 내 상태에서의 최선이 뭐지? 이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어차피 시간 돌릴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에서의 최선은 이거예요. 그죠? 문포독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권장하는 건 문포독만 방학 때 한다? 이건 조금 어렵고 독해랑 병행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그래도 결과를 내야 되잖아. 그러면 선생님 다른 과목 하기도 너무 바쁜데 영어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물론 그게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러면 영어 성적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야.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그래도 내가 목표하는데 근사치라도 도달을 하려면 독해랑 병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포독만 수강함으로써 독해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오른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가시적인 성과가 잘 안 나는 게 구문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그걸 하셔야 되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독해와 병행을 하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영어에 어느 정도 좀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아시겠죠? 네. 그거 한번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듣기를 자꾸만 틀린다 하는 친구들 있죠. 듣기를 틀린다면 라저댓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저희가 듣기 컨텐츠도 따로 지금 개설이 됐고 완강이 되어 있으니까요. 듣기는 진짜 수능날 틀리면 안 돼요. 수능 영어 듣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유형별로 딱 깔끔하고 실전적으로 정리해주고 딕테이션 자료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강의에서는 전략을 흡수하시고 딕테이션 자료로 훈련하시고 이런 것들. 듣기 틀린다면 라저댓 꼭 권장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수업 듣는 친구들이나 재종반 학생들의 경우에도 상담해보고 듣기 틀리면 꼭 권장하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같이 병행하면서 듣기에 대한 그 뭐랄까 정답률이 많이 올라가는 걸 현장에서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틀리는 친구들은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그냥 공부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저희가 지금 유형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결국 요지는 다시 저희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티 같은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미 시간은 흘렀고 과거로는 되돌아갈 수가 없고 그럼 남아있는 앞에 미래만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지금 제가 항상 수능을 디데이를 여기다가 항상 해놓는데 135일 남았어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135일 동안 내가 어떻게 보내야 최선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늦었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늦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지금부터 해도 될까? 그런 고민을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냥 나 오늘 뭐 해야 되지? 이 생각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너무 깊어지고 많아지는 게 입시할 땐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당장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좀 열심히 보내면 그런 마음도 같이 좀 녹아내리는 것 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자꾸 걱정이 드는 거거든요. 하면 해결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티 같은 말이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문제에 대한 걱정은 하면 해결돼. 공부를 하면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였고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으니까 저랑 같이 잘 따라와서 수능날 그래도 목표하는 등급과 점수의 근사치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제가 옆에서 계속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혹시나 학습 계획 수립이나 조언이 필요한 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희는 본 커리큘럼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 안녕.